올 한 해는 진짜 별다른 문제 없이 잘 넘어갔으면 좋겠다고 계속 생각하면 여러분에게는 그 별다른 문제가 생길 겁니다. 지금 이미 3천만 원 빚이 있는데 이거 여기서 빚이 더 이상 안 늘었으면 좋겠다. 빚이 안 늘어난다. 라고 계속 생각하면 빚은 늘어날 거고요. 안녕하세요. 하와이 대저택입니다. 한 남자가 있었어요. 경제적 자유를 잃었고 평소 바라던 대로 평온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자신의 아들이 먼지에 덮인 채 구석에 방치되어 있던 한 상자 속에서 아크릴 보드를 하나 가져와서는 이게 뭔지 물어봅니다. 그는 자신이 젊은 시절 이루고 싶은 것들을 사진으로 붙여놓고 매일 보았던 비전 보드라고 아들에게 설명해줬죠. 그리고 그 비전 보드에 붙어있는 사진들 중에 자신이 젊은 시절 꿈꾸던 집 사진을 보다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 집은 자신이 현재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아들과 대화를 하고 있는 지금 이 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한동안 잊고 살았었고 그래서 아예 생각도 하지 못했는데 오래전 비전보드에 붙여놓은 비슷한 집도 아니라 진짜로 정말 사진 속 그 집에 살고 있다는 사실이 소름 끼칠 정도로 신기하면서도 놀라웠습니다. 이 이야기는 바로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알려진 책이죠. 책 시크릿의 주인공인 존 아사라프의 실제 이야기입니다. 시크릿의 저자는 론다 번인데요. 존 아사라프는 그 책의 주인공이자 공동 저자 수준으로 참여한 핵심 인물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면 크게 두 가지 반응을 보이세요. 첫 번째 유형은 놀라는 거죠. 진짜? 와, 신기하네. 그리고 끝. 이런 반응이 첫 번째 유형이고요. 두 번째는 이런 종류의 스토리 혹은 이 주인공이 굉장히 유니크하고 특별한 케이스라고 생각하는 유형입니다. 이런 스토리가 신기하긴 한데 벼락 맞을 확률보다 더 희박하다는 그 확률을 뚫고 로또에 당첨되는 사람도 매주 있으니까 마치 로또에 당첨된 사람을 보는 것처럼 운이 진짜 좋은 사람 또는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나랑은 뭐 상관없는 얘기지라고 생각하고 끝. 보통 이렇게 두 가지 반응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존 누구? 나도 그 사람처럼 하고 싶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 거래? 나도 그렇게 할래. 비전보드라고? 그거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반응하시는 분들은 잘 없어요. 현실에서 저에게 이렇게 반응을 보여주시는 분들이 잘 없으니까 오늘은 제가 이 부분에 대해 그냥 먼저 말씀을 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이런 일이 존 아사라프라는 사람처럼 정말 초극소수의 선택받은 사람들만 되는 걸까요? 이 사람에게는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여러분이 눈치채지 못하거나 신경 쓰지 않고 살아서 그렇지 존 아사라프의 에피소드를 일어나게 한 그 원리가 여러분 일상에서도 매일 정확히 똑같이 적용되고 있다는 걸 혹시 아시나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을 존 아사라프와 조 디스펜자 박사 그리고 간다 마사노리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의 인사이트를 통해 제가 전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히 뇌과학적 분석을 통해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예전에는 뇌과학적으로도 뇌의 발달 그리고 무의식 혹은 잠재의식의 형성 등 일련의 모든 과정들이 어린 시절부터 청소년기를 거치며 완성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어른이 되면 이제 뇌 신경망도 완성되고 각자 세상을 바라보는 인식의 여과장치가 확고하게 자리를 잡는다고 당연하게 생각했었죠. 그런데 제가 예전 영상에서 몇 차례 조 디스펜자 박사가 제시한 신경가소성의 개념에 대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신경가소성이라는 개념이 등장하면서 모든 것은 바뀌게 됩니다. 조 디스펜자 박사뿐만 아니라 존 아사라프 역시 그의 저서 부의 해답에서 이 신경가소성을 통해 시크릿의 작동 원리를 설명해 주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뇌의 신경가소성으로 인해 나이와 상관없이 언제든 새로운 뇌세포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새로운 신경 접속이 형성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뇌 신경 조직 발생이 청소년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사람이 죽을 때까지도 계속된다는 거예요. 정리하면 나이에 상관없이 뇌는 완전히 새로운 신경회로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을 언제든 완벽하게 발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과학자들은 뇌 가소성과 같은 개념이 존재할 줄은 전혀 알지 못했어요. 심지어 가소성이라는 단어를 신경과학 논문에 쓰는 것조차 금기시 되었었다고 합니다. 존 아사라프는 이 신경가소성을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여러분이 갑자기 어떤
어떤 영감이 떠올랐다던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었던 어떤 진리를 갑자기 깨달았다든가 갑자기 떠오른 통찰이 너무도 명백해서 소름이 돋은 경험을 떠올려 보라고 말이죠. 그때가 바로 뇌 속에서 새로운 신경회로가 생성되는 순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신경 가소성의 발견은 자신의 유전자 암호를 스스로 바꿀 수도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고 특정한 태도나 믿음, 사고방식이 저장되어 있는 우리 뇌의 무의식에 도달하는 방법을 여러분이 배우기만 한다면 실질적으로 유전자 암호를 스스로 새로 쓸 수 있다고 존 아사라프는 강조합니다. 여러분, 우리 뇌는 뉴욕타임스 600만 권이 넘는 분량을 저장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무의식적인 뇌는 이렇게 600만 권이 넘게 저장된 창고에서 필요한 자료를 즉각 찾아낼 수 있을 정도의 역량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사물을 바라볼까요? 눈이 아닙니다. 바로 뇌예요. 눈과 같은 감각기관들은 단순히 자료를 뇌로 옮겨줄 뿐인 거죠. 뇌가 그 자료를 인식하고 내용으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흥미로운 사실은 의식적인 뇌가 바라보는 것과 무의식적인 뇌가 바라보는 것은 동일하지 않다는 거예요. 뇌는 1초에 4천억 비트의 정보를 처리하는데 사람은 약 2,000개밖에 인식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걸 확 와닿게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어떤 정보 하나를 인식할 때마다 여러분의 뇌는 의식의 뒤편, 그러니까 무의식의 뇌는 약 2억 개의 정보를 따로 더 처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 가지를 인식한다고 생각할 때 사실은 무의식적으로 2억 개의 정보를 처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의문이 생기죠. 우리가 보는 한 가지와 안 보고 그냥 건너뛰는 것은 뇌는 무슨 기준으로 구분을 하는가라는 부분입니다. 뇌는 이렇게 구분하는 작업을 평생에 걸쳐 잠을 자는 동안에도 평생 동안 잠시도 쉬지 않고 하는데요. 이 판단을 하는 주체는 바로 망상 활성화 체계입니다. 생소한 단어가 나왔죠. 그런데 이거 신경 가소성만큼이나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이에요. 이 망상 활성화 체계 혹은 RAS를 오늘은 꼭 기억해 주세요. 이 RAS는 뇌가 외부 세계에서 받아들이는 모든 감각적인 입력 내용들을 거르는 필터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마음의 관문을 지키고 서서 정보를 분류하고 검색하기도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무의식적인 뇌의 영역입니다. 속도도 의식적인 뇌의 세포가 작동하는 것보다 800배 빠르고요. 존 아사라프는 굉장히 재미있는 예를 하나 들어주는데요. 교실 바깥에 서 있는 어떤 학부모가 교실 안에 있는 50명의 아이들이 동시에 시끄럽게 떠드는 소리 속에서 자신의 아들 혹은 딸의 목소리를 구분해내는 것도 바로 이 RAS가 필터링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목소리들 속에서 자신의 아이 목소리만 걸러서 듣게 해주는 거죠. 이런 엄청난 필터링 기능을 구글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구글 검색 엔진이랑 엄청난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구글링을 하면 불과 몇 초 만에 원하는 정보를 찾아주죠. 그런데 인간의 RAS는 몇 초가 아니라 수천분의 1초 만에 이걸 합니다. 우리 인간의 무의식의 영역에 비하면 구글 검색 엔진은 돌에 글자를 새기는 것만큼이나 느린 거예요. 한 가지 재미있는 예가 또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잠을 자고 있어요. 그리고 옆방에서는 아기가 곤히 자고 있습니다. 바깥에서 자동차 경적 소리가 들리고 강아지가 짖는 소리도 들리고 옆집 사람이 술에 취해서 현관문을 발로 차는 소리가 들린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잠에서 깨지 않습니다. 그런데 옆방에 있는 아기가 칭얼거리는 소리가 들리면 금방 눈을 떠요. 무의식적인 뇌는 모든 소리를 다 듣고 있었지만 아이가 칭얼거리는 소리만 여러분의 의식을 뚫고 들어갔고 여러분은 잠에서 깨는 겁니다. 존 아사라프는 이 RAS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이 RAS는 우주에서 가장 정교하고 똑똑한 경보 체계다라고 말이죠. 그리고 그는 바로 이 RAS로 인해 자신이 젊은 시절 비전 보드에 붙여놓았던 사진 속에 바로 그 집을 자기 자신도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결국 사고 말았던 그 놀라운 사실을 설명하는 대답이라고 말해줍니다. 존 아사라프뿐만 아니라 간다 마사노리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어요. 실험을 한번 해보라고 말이죠. 여러분이 지하철을 타고 있다고 가정을 하고 우선 눈을 감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빨간 옷을 입은 사람은 어디에 있지?
라고 질문한 후 카메라 셔터처럼 눈을 단번에 뜨면 순간적으로 빨간 옷을 입은 사람이 눈에 확 들어온다는 거죠. 이건 제가 실제로 지하철에서 몇 번 해봤거든요. 일단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같이 정말 만원 지하철에서는 힘듭니다. 시야가 가려져 있어서 그때는 안 되고요. 사람들이 너무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게 적당히 있을 때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저는 마음속으로 모자를 쓴 사람은 어디에 있지? 라고 생각한 후 눈을 딱 떴는데 신기하게 체감상 정말 1초도 안 되는 사이에 모자를 쓴 사람이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그 전까지는 전혀 몰랐는데 제가 탄 그 지하철 칸에 모자 쓴 사람이 엄청 많은 거예요. 캡모자, 등산모자 등등 종류도 참 다양했습니다. 그래서 존 아사라프가 무의식 영역에 있는 우리 뇌의 이런 능력에 대해 바닷물을 모두 뒤져서 내가 찾는 한 방울의 물을 찾아내는 놀라운 능력이라고 한 거겠죠. 여러분, 이제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을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어쩌면 우리는 상상조차 못할 만큼 엄청난 이 무의식 그리고 무의식의 뇌 영역을 여러분이 어떤 방향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경이로운 인생이 펼쳐질 수도 있고요. 반대로 지옥이 여러분 눈앞에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그러한데요. 첫째로는 여러분이 이런 엄청난 능력을 지니고 있는 RAS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여러분이 진정으로 삶에서 원하는 것을 찾도록 프로그래밍하지 않은 채 살아간다면 여러분 인생에 황금 같은 기회가 찾아온다고 해도 이 필터는 그 모든 기회들을 그냥 통과시켜 버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기회가 왔었는지조차 인식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스스로 1년에 4천만 원이라는 수입에 그럭저럭 만족하고 살아간다면 여러분에게 설령 연간 8천만 원을 벌 수 있는 아이디어나 기회가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이 RAS는 그냥 통과시킵니다. 여러분의 의식적인 차원에서는 절대로 인식할 수가 없죠. 그 정보들은 무의식적인 뇌의 깊숙한 창고에 처박혀버리고 마는 겁니다. 아사라프는 이걸 가리키는 신경학 용어가 바로 맹점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종종 쓰던 단어죠. 이 방법은 이래서 좋긴 한데 이런 맹점이 있네 라고 할 때 그 맹점인 거죠. 이렇게 우리 삶에도 맹점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부정어를 처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구글 검색 엔진과 비교해서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쉽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이 구글 검색을 할 때 기린 말고 다른 동물 이미지를 찾고 싶어서 검색창에 기린 말고 다른 동물이라고 검색하면 뭐가 나올까요? 이거 제가 직접 해봤는데요. 정말 빠른 속도로 구글은 기린에 대한 모든 것을 찾아줍니다. 정확히 똑같아요. 제가 지금 여러분께 원숭이를 생각하지 마세요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방금 어떤 동물의 이미지가 떠오르셨나요? 네, 우리의 무의식은 부정어를 처리하지 않습니다. 원숭이가 아니라면 여러분은 원숭이 말고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코끼리나 사자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건 뇌과학뿐만 아니라 형이상학, 우주의 힘, 주파수, 파동, 에너지와 같이 끌어당김의 법칙을 설명하는 모든 영역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이런 거죠. 올 한 해는 진짜 별다른 문제 없이 잘 넘어갔으면 좋겠다고 계속 생각하면 여러분에게는 그 별다른 문제가 생길 겁니다. 지금 이미 3천만 원 빚이 있는데 이거 여기서 빚이 더 이상 안 늘었으면 좋겠다. 빚이 안 늘어난다 라고 계속 생각하면 빚은 늘어날 거고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RAS 그러니까 무의식은 그 엄청난 능력으로 빚과 문제에 대해 검색하고 찾아서 기어코 여러분 눈앞에 현실로 띄우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 아사라프는 이렇게 말해줍니다. 걱정은 원하지 않는 것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비는 기도다 라고 말이죠. 오늘은 이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구글 슈퍼컴퓨터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정말 엄청난 능력을 지닌 무의식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의식은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모든 분에게 단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있어요. 이렇게 막강한 무기를 지니고 있는데도 너무 많은 분들이 나한테는 그런 게 딱히 없다라고 생각하시거나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으니까 그냥 안 쓰고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하며 삶을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분들조차 검색창에 빚,
문제, 트러블, 비만, 망한다와 같은 키워드들만 입력하면서 사용하고 있으시죠. 원숭이 대신 사자를 생각하고 검색하세요. 빚 대신 훨씬 더 큰 수입을 생각하고 검색해 보세요. 그리고 망하면 안 된다는 것 대신 너무 잘 되어 있는 여러분을 생각하고 검색해 보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탈한 오늘 하루 대신 감사한 일들이 많았던 오늘 하루를 검색하고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결국 연구진은 이런 결론을 얻을 수 있었죠. 단지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뇌는 발달한다. 그리고 우리의 뇌는 육체적인 노력과 정신적 노력의 차이를 구별하지 못한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와이 대저택입니다. 오늘은 생각만으로 현실을 바꿀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열변을 토해가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진짜거든요. 그런데 제 체감상 거의 90%의 사람들은 일단 관심이 없고요. 나머지 10%의 사람들 중에서도 절반 이상은 일단 잘 믿지를 않습니다. 가끔은 제 스스로가 뭔가 이상한 종교를 설파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어요. 얼마 전에 제가 5분 컷 시리즈 영상에서 소개드렸던 책의 저자였죠. 간다 마사노리에 따르면 본인이 직접 경험한 바로 연수입이 2억 원이 넘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잠재의식을 의도적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대놓고 말하지 않을 뿐인 거죠. 그리고 이런 경향은 연봉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점점 높아진다라고도 했고요. 간다 마사노리도 저랑 똑같은 고민을 했더라고요. 왜 사람들이 생각만으로 현실을 바꿀 수 있는데 이거에 관심이 없고 있다고 하더라도 잘 안 믿을까에 대해서 말이죠. 그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건 사실 수많은 책들에서도 소개된 것처럼 이미 몇 세기 전부터 사용되어 온 거고 성공한 사람들 사이에서는 너무 당연하다고 여기는 방법이다. 다만 잠재의식이라고 하면 보통 이상한 데 빠진 거 아니냐고 의심을 하게 되니까 그러다 보니 성공한 사람들은 이 방법을 공공연하게 드러내지 않고 남몰래 조용히 실행하고 있을 뿐이다. 저는 이게 가장 맞는 이유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생각만으로 현실을 바꿀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한다던가 아니면 누가 어떻게 경제적 자유를 이루셨어요? 라고 물어보면 제가 끌어당김의 법칙으로요. 이러면 에이 그러지 말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셨는지 좀 말해주세요. 이런 반응이 날라온다니까요. 사실 진짜 제일 중요한 절대 비법을 말씀드린 건데 말이죠. 제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뇌과학자인 조 디스펜자 박사인데요. 저 같은 사람이 말하면 사람들이 대략 이런 반응들이니까 오늘은 뇌과학자인 조 디스펜자 박사의 인사이트를 가져와서 말씀드리려는 게 바로 저의 계략입니다. 일단 이 조 디스펜자 박사는요. 말로만 떠드는 과학자가 아니에요. 20대에 자전거를 타다가 자동차 사고가 나서 척추가 전부 골절되는 사고를 당해서 전신마비가 됐습니다. 당시 담당 의사로는 캘리포니아에서 해당 분야 최고 권위자였는데요. 수술, 그러니까 척추에 철심을 여러 군데 박는 수술을 당장 하지 않으면 평생 걸을 수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조 디스펜자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잘 들어주세요. 이건 뭐 박혁것의 탄생신화 이런 거 아니고 그냥 조 디스펜자 박사 본인의 실제 경험담입니다. 퇴원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서 전신마비니까 누워만 있었죠. 누워서 계속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마음속으로 계속 시각화를 한 거예요. 건강한 척추를 지니고 건강하게 걸어다니는 자신의 모습을요. 그리고 이 시각화를 좀 더 잘하기 위해서 건강한 척추 사진, 그러니까 엑스레이 사진 같은 거였겠죠. 그런 걸 보면서 다시 시각화를 하고 그랬답니다. 매일매일 명상을 통한 자기 최면을 한 거죠. 그리고 조 디스펜자는 그렇게 2달 반 만에 걸었습니다. 이게 본인 20년 전 이야기예요. 재미있는 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여러분 허리나 등에 통증이 있었던 경험 거의 대부분 있으시죠. 통계상 80%가 넘는 미국인들이 등에 통증을 느낀다고 하는데요. 조 디스펜자는 20년이 지나도록 지금까지 등이나 허리에 작은 통증 한번 느껴본 적 없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적이 뭘까요? 기적의 사전적 정의는 상식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기이한 일입니다. 200년 전에 어떤 사람이 낙하산이라고 불리는 이상한 큰 배낭 같은 걸 메고 비행기에서 뛰어내려서 살았다고 하면 당시에는 기적이라고 했겠죠. 보통 한 사회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설명하려고 할 때 그걸 기적이라고 부르거나 신화로 만들기도 합니다. 설명할 방법이 없으니까요. 제가 이 말씀을 갑자기 왜 드리냐면요. 누군가 이렇게 생각만으로 현실을 바꿔버리는 시도를 하고 노력한다는 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게 되면 사회의 통념과 맞서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비이성적이다, 미쳤다 라는 소리도 들을 수도 있습니다. 조
조 디스펜자 박사는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우면 기적이라고 불리우는 것들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라고요. 내 안에 잠든 거인이 바로 잠재의식, 무의식이에요. 우리는 스스로 모르지만 우리 안에는 정말 거대한 더 큰 힘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건 뭐 수리남에서 황정민이 치는 영적인 대사 그런 거 아닙니다. 과학자답게 과학적으로 하나하나 설명해 주는데요. 우선 한 사람의 몸속 혈관의 길이가요, 지구를 2바퀴 반 정도 도는 길이라고 합니다. 우리 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고작 3%밖에 되지 않는 이 혈관이 말이죠. 그리고 1초 동안 300만 개의 적혈구가 죽고 바로 그 다음 1초 만에 다시 300만 개의 적혈구가 그 자리를 채우고요. 그리고 우리가 책을 읽는 매 초마다 우리의 세포 하나에서는 10만 번의 화학 반응이 일어납니다. 무엇보다 가장 놀라운 건 정자와 난자라는 정확히 딱 2개의 세포가 결합해서 100조 개의 세포들로 성장한다는 거죠. 즉 디스펜자 박사가 말하는 건 간단한 계산조차도 틀리고 5분 전에 있었던 일도 까먹는 우리에게 이런 반응들을 조정할 수 있는 더 큰 힘이 우리 안에 존재한다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일일이 이 모든 것들을 직접 하려고 하면 아마 오래 못 살 겁니다. 우리 생각이 삶뿐만 아니라 몸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뇌에서 분비되는 화학물질은 우리가 생각한 것과 정확히 똑같이 몸도 느끼도록 만듭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기대감에 차서 즐거울 때 뇌는 도파민을 분비합니다. 반대로 화나거나 우울할 때는 펩티드를 분비하고요. 이렇게 우리 생각은 그 즉시 현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늘 자신감이 없다면 여러분은 나는 별로다, 똑똑하지 않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 뇌는 그 즉시 자신감을 떨어뜨리는 화학물질을 몸에 전달합니다. 그러면 몸은 자신감이 없다는 느낌을 받게 되고 그 느낌은 다시 자신감이 없다는 생각을 만들죠. 이렇게 끝없는 순환고리가 만들어져서 여러분은 정말로 현실에서 그렇게 자신감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만으로 현실을 만들어냈습니다. 사실 생각이라는 건 우리가 만들어내고 스스로 믿는 거거든요. 습관이랑 정말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반복이 중요합니다. 디스펜자 박사는 의식적인 생각도 계속 반복하면 무의식적인 생각이 된다고 말합니다. 운전이 대표적인 예가 되겠죠. 초보일 때는 브레이크 밟는 감각 하나하나에 집중하고 지나온 길을 모두 기억하려고 애쓰잖아요. 그런데 익숙해지고 매일 같은 길을 운전해서 다니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목적지에 슥 도착하죠. 평소랑 다른 일이 뭔가 일어나지 않는 이상 지나온 길이 잘 기억도 안 나고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긍정적인 생각을 반복하다 보면 처음에는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이걸 습관처럼 만들어버리면 나중에는 무의식적으로 긍정적인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조금 전에 제가 자신감 없는 생각이 결국 자신감 없는 나를 현실로 어떻게 만들어내는지 말씀드렸었잖아요. 만약에 지금 내가 항상 자신감이 없는데 반대로 생각했다면 어땠을까요? 내가 멋있고 매력적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습관화시켜서 운전이 익숙해진 상태와 같이 만들었다면 완전히 다른 현실을 만들어낼 수 있었을 겁니다. 이 생각이 어느 정도로 우리 인간에게 무섭게 작용을 하냐면요. 디스펜자 박사가 1995년 신경생리학회지에 실린 한 연구 결과를 얘기해 주는데요. 굉장히 흥미로워요. 이 논문의 연구자들이 실험 대상자를 4개의 그룹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5일 동안 피아노를 배우게 했어요. 뇌의 활동 사진을 통해 뇌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서였죠. 1그룹은 5일 동안 매일 2시간씩 한 손으로 치는 곡을 연습했고요. 2그룹은 아무런 악보나 지시사항 없이 매일 2시간씩 그냥 자기 마음대로 피아노를 치게 했습니다. 그리고 3그룹은 피아노는 전혀 건드리지도 않고 1그룹이 곡을 배우고 외우는 과정을 관찰만 하면서 배우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이 3그룹은 매일 2시간씩 피아노 치는 과정을 마음속으로 상상하기만 한 거죠. 마지막 4그룹은 대조군임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5일간의 실험이 끝나고 뇌의 변화를 측정했는데요. 놀랍게도 실제로 피아노를 연습한 1그룹과 상상으로만 연습한 3그룹의 신경망이 거의 비슷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뇌 활동 사진은 같은 모습을 띄었고요. 반면에 자기 맘대로 피아노를 쳤던 2그룹은 아무런 뇌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행동의 반복 없이는 뇌 회로를 자극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대조군인 4그룹은 당연히 아무 변화도 없었고요. 결국 연구진은 이런 결론을 얻을 수 있었죠. 단지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뇌는 발달한다. 그리고 우리의 뇌는 육체적 노력과 정신적 노력의 차이를 구별하지 못한다 라는 것이었어요. 사실 디스펜자 박사가 말하는 저런 실험이 저게 유일한 게 아니에요. 저런 결과는 예전부터 많았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나치 수용소에서 몇 년간 수감되었던 사람이 그곳에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본인 스스로에게 희망을 주고자 전쟁 전 지인들과 자주 가던 골프클럽에서 골프를 치는 상상을 수용소에서 누워서 매일 했다고 합니다. 원래 이 사람은 골프를 그리 잘 치는 사람이 아닌데 뭐 자기 생각 속에서는 정말 완벽하게 골프를 쳤다는 거죠. 매일매일이요. 자주 가던 골프장이었어서 코스도 정확히 다 기억했고 모든 코스를 완벽히
완벽하게 공략해서 골프를 치는 자기 자신을 매일 상상한 거죠. 그리고 전쟁이 끝나고 이 사람이 살아서 고향으로 돌아갔고 시간이 조금 더 지나서 지인들과 수년 만에 다시 그 골프 클럽을 찾았다고 합니다. 정말 놀랍게도 이 사람은 몇 년간 수용소에 갇혀 있어서 골프채 한번 잡아보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골프 실력이 엄청나게 좋아진 거죠. 예전보다 조금 더 잘 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마치 몇 년간 매일 연습했던 사람처럼 골프를 쳤다고 합니다. 디스펜자 박사가 말하는 피아노 실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저는 두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생각만으로도 현실을 만들 수 있다. 그리고 바꿀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살면서 계속 경험한 것들이지만 또 한 번 느꼈죠. 마음속으로 그리면 이루어진다는 걸요. 두 번째로는 마음대로 피아노를 쳤던 이 그룹의 결과를 보면서 생각대로 살지 않으면 그냥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건 그냥 은유적인 표현이 아니라 진짜였어요. 디스펜자 박사에 따르면 더 이상 자극이 되지 않는 신경세포는 연결이 끊어진다고 합니다. 의식적인 노력을 기울여서 반복하지 않으면 신경세포에는 아무런 자극도 가지 않고 연결이 끊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냥 사는 대로 생각하면서 사는 것. 그냥 아무거나 마음대로 피아노 건반을 두드렸던 이 그룹과 다를 게 없지 않을까요? 죄송하지만 오늘 영상은 미리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세부적인 부동산이나 주식 시황, 대응 방향, 투자 종목, 투자 방법 등의 내용을 기대하셨다면 좋은 채널, 좋은 영상들이 너무 많으니까요. 제 영상 말고 해당 영상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Now fear is going to be a player in your life. But you get to decide how much. You can spend your whole life imagining ghosts, worrying about the pathway to the future. But all there will ever be is what's happening here and the decisions we make in this moment, which are based in either love or fear. So many of us choose our path out of fear disguised as practicality. What we really want seems impossibly out of reach and ridiculous to expect, so we never dare to ask the universe for it. I'm saying I'm the proof that you can ask the universe for it. Because life doesn't happen to you, it happens for you. Sometimes I think that's the only thing that's important, really. My father could have been a great comedian, but he didn't believe that that was possible for him. And so he made a conservative choice. Instead, he got a safe job as an accountant. And when I was 12 years old, he was let go from that safe job. And our family had to do whatever we could to survive. I learned many great lessons from my father, not the least of which was that you can fail at what you don't want. So you might as well take a chance on doing what you love. 안녕하세요. 하와이 대저택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거, 여러분들께 드릴 수 있는 거는 저의 인생, 시간, 건강까지 전부 바쳐서 얻은 그렇게 깨달은 그 경험을 이 영상을 통해서 절실한 마음으로 전달드리는 것밖에는 없거든요. 오늘은 주제 자체도 그다지 아름답지가 않죠. 주제가 여러분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계속 중산층인 이유, 아니면 중산층도 아니고 가난한 이유라는 거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바로 본론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중산층이면 그 중산층, 아니면 가난하다면 그 가난, 그 울타리 밖을 뛰어넘기는 진짜 힘든 거예요. 원래 그런 겁니다. 왜 원래 그러냐고요? 소프트웨어가 안 깔려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잠재의식, 무의식에 깔려있는 운영체계, 그 소프트웨어에는 그런 게 애당초 없어요. 없는데 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정확히 무슨 말인지, 그리고 이게 왜 없는지, 이게 없음으로 해서 여러분 인생이 어떻게 펼쳐지는지, 그리고 이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하면 갈아 끼울 수 있는지까지 지금부터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의식의 소프트웨어인지 뭔지 그거 안 깔려 있으면 그럼 뭐 평생 망한 거냐? 그냥 없으니까 이대로 살다 가라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나름 알뜰살뜰 절약도 하시죠. 사고 싶은 거 사실 사려면 살 수 있잖아요. 조금 무리해서 사실 카드 무이자 할부 혜택 받고 막 그러면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보통은 안 사고 참으시죠. 왜? 오늘만 사는 게 아니니까. 절약해보려고요. 해외여행, 국내여행 어디든 2번 갈 거 1번 가고 1번 갈 거 올해는 안 가고 그렇게도 하시잖아요. 절약이라는 게 진짜 엄청나게 허리띠를 졸라매는 것도 절약인데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하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사실 조금 무리하면 할 수 있는 그 범위 내에 있는 건데 안 하고 참는 거, 그런 것도 절약의 범주에 들어가는 거예요. 보통은 최소한 그 정도는 그렇게들 하시잖아요.
있잖아요. 재테크도 하시죠. 주변에서 이게 좋다더라, 주변 지인이 이걸로 돈 좀 벌었다더라 라고 하면 그게 뭔지 물어보기도 하고 관심도 갖고 실제로 돈도 좀 넣어보고요. 공모주 청약한다고 하면 여러분들도 해보고, 여러분이 잘 몰라도 다들 주변에서 주식한다고 하니까 삼성전자부터 시작해서 이것저것 조금씩 사보기도 하고요. 아파트 청약 통장 매달 돈 붓죠. 청약 뜨면 들어가서 청약도 넣어보고 해보셨잖아요. 연봉이 너무 적어서 기본 시드 자체가 적다, 그래서 연봉 높여서 이직하신 케이스 저에게 사연 주신 분들만 50명이 넘습니다. 그렇게 다들 조금이라도 기존 직장보다 연봉 높여서 이직을 하시죠. 그리고 보면 연봉 협상도 최선을 다해 하세요. 이렇게 연봉도 높여보고 야근도 하고 주말 출근도 해서 초과 근무 수당도 다 받고 성과급도 받고 이것저것 내가 직장에서 직장을 통해서 받아낼 수 있는 맥스치를 다 받아보기도 하고요. 이렇게 하는데 부자 안 되잖아요. 제가 이런 거 어떻게 다 이렇게 말할 수 있냐고요? 저도 과거에 다 해봤으니까요. 그렇게 다 했는데도 부자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사는 거 진짜 열심히 사는 거거든요. 여러분 중에 나 인생 그냥 쉬엄쉬엄 대충 막 살아 이런 분들 뭐 간혹 있습니다마는 제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는 거의 없으실걸요? 진짜 잘 없어요. 다들 열심히 사세요. 회사 가기 싫고 평일에 수면 시간도 부족하고 매일 스트레스에 월요병까지. 그런데도 그렇게 아침부터 밤까지 진짜 다들 치열하게 사는 거거든요. 그 치열함 속에 그 틈새를 쪼개서 자기개발, 재테크, 청약 정보, 투자 정보, 그리고 절약까지 하고요. 정말 다 한단 말이죠. 정말 치열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저도 그랬었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한 가지는 분명해졌네요. 열심히 산다고 치열하게 정말 번아웃 될 정도로 내가 열심히 한다고 그 하는 만큼 부자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쵸? 그런데 보면 흙수저 가난했던 사람이 부자 되잖아요. 평범한 중산층이었다가 부자 되잖아요. 이 말은 그렇게 하기가 진짜 힘든 건 맞는데 그 방법을 알면 된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방법이라는 게 여러분 무의식에, 잠재의식에 소프트웨어를 까는 방법을 알면 된다는 거예요. 아파트 갭 투자 요령, 주식 차트 분석 방법 알면 당연히 도움은 되지만 그게 솔루션이 아닙니다. 그건 스팟성이에요. 코로나 재난지원금 주는 거랑 똑같습니다. 일회성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물건, 그 시기를 놓치면 또 찾아봐야 하고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방법을 알면 그 전엔 진짜 죽을 만큼 힘들게 매일매일 해도 죽어도 넘을 수 없었던 그 벽, 울타리를 아무렇지도 않게 넘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뻔한 얘기하는 것 같다고 느껴지신다면 그냥 이 영상 여기서 그만 보시는 게 좋습니다. 어차피 그런 생각으로 보시는 분들은 엄청나게 높은 확률로 거의 안 될 거예요. 어떻게 아냐고요? 예전에 20년 전, 15년 전에 제가 그랬었거든요. 이런 얘기 들으면 그냥 잔소리였어요, 저한테. 예전에 저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 부자거든요. 물론 저보다 절대적인 자산이 많으신 분들 엄청나게 많죠. 저는 기업체 대표도 아니고 사업을 크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월급쟁이였어요. 정확히는 그냥 월급쟁이도 아니고요. 사회 초년생 때부터 몇 년간 모았던 전재산 1억 사기당해서 다 날린 월급쟁이였죠. 그 돈은 지금도 못 찾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스스로 생각했을 때 저는 자산 0원에서 이렇게 부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정말 제일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절대적으로 유일하게 중요한 그 방법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이 따로 막 타고나는 게 아니에요. 사주팔자에 재물운이 있는 사람만 된다? 아니면 본능적으로 투자에 대한 감이 귀신같이 뛰어난 그런 사람들만 된다?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정해져 있으면 재물운 있는 사람은 그냥 소파에 계속 누워서 넷플릭스만 보다가 어느 순간 부자가 될 거고요. 재물운 없는 사람은 아무리 이것저것 해보고 갖은 노력을 다 해봐도 어차피 부자 안 될 텐데 노력을 왜 해요? 그냥 일찌감치 부질없는 짓들 포기하고 평생 욜로로 그냥 살면 되는 거죠. 그쵸?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걸 막 100% 정확히는 아니라고 해도 그게 아니라는 거는 여러분들도 저도 다 알잖아요. 10년 전에 저는 어땠냐면요. 이제 이렇게 안정적이고 좋은 직장에 들어왔으니까 이걸 발판 삼아가지고 현명하게 투자 잘해서 부자 돼야지 라고 생각을 했으면 진짜 좋았겠지만 그런 방향으로 생각 자체가 작동하질 않았어요. 그때 제 생각이 어떤 식으로 작동했냐면요. 이제 이렇게 안정적이고 좋은 직장에 들어와서 진짜 다행이다. 정년도 보장되고 월급도 매달 적지 않게 나오고 국민연금 말고도 별도의 연금 제도도 있고 그럼 나는 이제 뭐 인생 걱정 끝났네 이랬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10년 전에 제가 막 철이 없고 세상 물정 모르고 그래
그래서 그랬던 게 아니었어요. 10년 후에 신입 직원으로 들어오는 후배들을 보면 다 똑같이 그러고 있더라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자가 아니죠. 우리 사회에서 소수의 사람들만 부자입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이 부에 대한 생각, 이거 자체가 잠재의식, 무의식에 깔려 있지가 않아요. 운영체계 자체에 이 부, 아니면 부자에 대한 것이 깔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윈도우, 맥 OS 그 어떤 것을 예로 들어도 좋습니다. 그 운영체계에 부, 아니면 부자에 관한 건 애당초 아예 다운로드 되어 있지가 않으니까 가난을 또는 중산층을 벗어나서 부자 같아 보이는 거 말고요. 진짜 부자가 되려는 그 생각이 작동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없는데 어떻게 작동을 합니까? 뭐가 있어야 작동을 하죠. 이 부자라는 기준은 개인마다 각자 다르겠죠. 스스로 생각했을 때 나 이제 진짜 부자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만큼이면 됩니다. 왜냐면 본인이 가장 잘 아니까요. 내가 이 정도 있으면 부자다 라는 걸요. 이 무의식의 소프트웨어 자체가 설치가 안 돼 있으면요. 10년 전에 저를 비롯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삶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애당초 무의식 프로그램에 이 부에 대한 생각이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부자랑 나랑은 그냥 다른 거예요. 다른 세상 이야기죠. 그런데 어느 순간 주변이 조금 이상해요. 왠지 다들 이상하게 부자 같아요. 다. 직장 동료들 다 부자 같아요. 말하는 거 들어보면 뭐 어디에 땅 있고 집이 몇 개고 원래 자산이 많고 차는 비싼 차를 막 타고 해외여행 1년에 몇 번씩 쭉쭉 다니고 그래요 진짜. 그럼 나는 상대적으로 좀 초라해지잖아요. 부자는 아닌데 그래도 최소한 꿀리지는 않게 보이고 싶어요. 사람 마음이란 게요. 물론 절대 그런 거에 굴하지 않는 개쌍 마이웨이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소수입니다. 그런 유형은요. 대부분은 그런 마음이 들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까요? 부자처럼 보이기 위한 것들을 구비하기 시작하죠. 조금 무리해서 비싼 차도 사고 비싼 백도 사고 해외여행 가서 비싼 리조트랑 호텔에서 인스타샷도 찍어보고 그럽니다. 말만 들으면 회사 직원들 막 70-80%는 다 부자예요. 그런데 현실은 안 그렇죠. 그 사람들 중 거의 대부분은 월급이 끊기면 안 되는 사람들인 게 진짜 현실입니다. 그렇게 다들 부자처럼 보이게 세팅을 하고 그렇게 다니니까 나도 그거에 발맞춰서 어느 정도 최소한의 세팅을 하게 되고 그럼 나를 본 또 누군가는 와 부자인가 보네 라는 생각에 또 세팅을 하고요. 근데 실제로는 모두가 점점 더 가난해지는 갚아야 할 채무들이 더 많아져만 가는 저축하고 투자할 현금이 점점 더 없어지는 그런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모두가 모두에게 영향을 주는 소위 절대 부자가 될 수 없는 소모전에 빠지게 되는 근원은 뭘까요? 비교, 허세, 허언증, 과시욕, 질투? 그런 건 표면적으로 느껴지는 사람들의 감정이지 근원이 아니에요. 진짜 막 부자가 되는 건 사실 어렵고 힘들고 된다 한들 언제 될지도 모르겠고 그런데 그 와중에 일단 지금 당장 세팅은 필요하고 이렇게 돼가는 게 결국은 부자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부자가 아닌 자들의 소프트웨어가 깔려 있어서 그래요. 이게 근원입니다. 여러분 잘못도 아니고 비교, 허세, 허언증, 과시욕, 질투를 느끼는 게 여러분의 인격이 막 부족하다거나 한심하다거나 그래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잘못이 아니라는 겁니다. 소프트웨어가 중산층 소프트웨어가 아니면 가난의 소프트웨어 이런 게 깔려 있으니까 여러분은 오히려 그 깔려있는 소프트웨어 내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거라는 겁니다. 그럼 이쯤에서 오래된 거의 속담 같은 표현 하나 인수분해 해볼까요? 부자는 계속 부자고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하다. 이거 왜 이럴까요? 일단 이게 사실일까요? 대부분 맞습니다. 그럼 왜 맞는 거죠? 보통은 쉽게 이렇게 생각들을 하세요. 부자라는 거는 금수저라는 거고 물려받은 돈이 많으니까 당연한 거 아닌가? 애초에 출발선이 다른데 맞습니다. 맞는 말인데요. 제가 인수분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일단 겉으로 보면 그게 맞아요. 근데 부자랑 그렇지 않은 사람이랑 애당초 무의식에 설치되어 있는 소프트웨어 자체가 다르니까 그렇게 다른 길을 가는 거예요. 도대체 그 소프트웨어라는 게 뭐가 어떻게 다르냐라는 의문이 드실 거예요. 무의식에 깔리는 부자 소프트웨어와 그렇지 않은 소프트웨어가 결정적으로 세팅값이 다른 부분이 하나 있어요. 리밋이 걸려 있느냐, 즉 한계치가 설정되는지 아닌지라는 거예요. 중산층은 딱 그 중산층을 벗어날 수 없을 만큼 자신의 최대치를 설정하게 되어 있고요. 가난한 사람은 딱 그 가난을 벗어날 수 없을 만큼만 자신의 행동, 능력의 최대치를 발휘하게 세팅됩니다. 그럼 그건 누가 세팅을 하냐? 여러분이 드디어 중산층을 벗어날 수 있는 그 지점에 가까이 와 있고 가난을 벗어날 수 있는 그 지점에 거의 도달했는데 그 지점의 한계치를 딱 설정하는 거. 그건 도대체 누가 하는 걸까요? 여러분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요.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세팅을 해요. 에어컨 희망온도 맞춰놓는 것처럼 귀신같이 제자리로 찾아가게 만들죠. 여러분 자신의 잠재의식, 무의식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의식적으로는 눈치를 못 채요. 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답답하니까 여러 가지 탓을 하죠. 내 수저 탓, 환경 탓, 내 능력이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라며 자기 스스로를 탓하기도 하고요. 저 너머에 있는 그걸 바라볼 생각도, 시도할 생각조차 못하고 안 하게 되어버리죠. 그렇게 리밋을 걸어버린 게 바로 나라는 걸 모른 채 말이죠. 줄기세포 및 뇌과학자인 브루스 립튼 박사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여러분 잠재의식이 찍어낸 인쇄물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해지고 부자들은 부자가 되는 겁니다. 라고요. 이 립튼 박사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잠재의식에 깔려있는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뇌과학적으로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는데요. 내용도 길고 복잡해서 그냥 제가 간단하게 핵심만 요약 정리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95%는 7살 때까지 만들어진 삶의 프로그램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의 인생 첫 7년간 그 프로그램을 다운받는다는 겁니다. 립튼 박사는 뇌파 검사를 통해서 이걸 검증했어요. 실제로 측정해보면 7세 이하 아이들의 뇌파는 성인들의 뇌파와 다른데요. 세타파가 엄청나게 활발하게 보여진다고 합니다. 아이들은 어떻게 다운로드를 받느냐? 그냥 보는 겁니다. 부모님을 보고 형제들을 보고 그렇게 관찰하면서 생후 7년간 그냥 통째로 다운로드하는 거죠. 근데 이건 막 새로운 사실이 아니에요. 로버트 기요사키의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에서도 기본적으로 말하는 게 가난한 가족에서 태어났으면 인생 전체가 부자가 되려고 고생하지만 부자가 되기는 힘들고 반대로 부자 가족에서 태어났으면 인생 전체가 바보 같을 수는 있는데 부자가 된다는 거예요. 무의식적인 행동들 때문에요. 부자인 부모에게서 자란 아이들에게 통째로 다운로드된 그 행동이죠. 그래서 그냥 부자가 되기에 무의식적으로 알맞은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이건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정확히 똑같이 적용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가족으로부터 통째로 다운로드 받은 소프트웨어가 있어요. 안 돼. 인생은 원래 힘든 거야. 생각보다 많은 게 힘들어. 우리는 부자가 아닌데. 그렇게 프로그래밍 되어 있으면 너무 당연하게도 여러분 인생의 95%에 해당하는 시간 동안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를 방해할 겁니다. 바로 그 프로그래밍 때문에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하고 부자인 사람은 부자로 있는 거라고 립튼 박사는 말하죠. 이렇게 다운로드돼서 셀프로 설정해버리는 이 한계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나요? 이게 심리학 용어로는 자기 한계 설정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는 살면서 정말 셀 수도 없이 많은 선택들을 하며 살아가죠. 그런데 스스로의 최대치를 한계 지어버리면 살면서 수없이 맞닥뜨리는 선택의 매 순간들마다 베스트 초이스를 잘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최선이 아니라 차선을 선택하고 때로는 차차선을 선택하죠. 그리고 가끔은 오히려 최악을 선택하기도 하고요. 이런 좋지 못한 선택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미래의 내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의 미래는 어떻게 펼쳐질까요? 안 좋은 선택들이 모여서 만들어낸 결과는 어떨까요? 굉장히 높은 확률로 어떻게 될지 어렵지 않게 예상이 되시죠? 진짜 문제는 한계를 물려받았다는 겁니다. 그게 내 무의식에 다운로드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부자들은, 그런 건 부자들이나 그러는 거지. 저 동네 사는 사람들은 우리는 저렇게 못해. 부자들은 타고나는 거야. 부자는. 그런데 부모님을 원망할 수도 없어요. 왜냐면 부모님들도 그분들의 부모님들께 그렇게 물려받은 거거든요. 부모님들 딴에는 여러분들 잘 되라고 위하는 마음에서 그런 거니까 원망할 수도 없는 거죠. 여러분 벼룩 이야기 아시나요? 유리컵 속 벼룩 실험입니다. 보통 벼룩은 자기 몸 크기의 약 100배 이상을 뛰어오른다고 해요. 그런 벼룩을 유리컵 안에 넣고 뚜껑을 덮었죠. 처음엔 유리 덮개가 있는 줄 모르고 벼룩이 뛰다가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그 뚜껑에요. 몇 차례 계속 그렇게 부딪히던 벼룩이 고통을 느낄 거잖아요. 그리고서는 어느 순간부터는 딱 그 뚜껑에 닿지 않을 정도의 높이로만 뛰기 시작한 거죠. 시간이 며칠 흐르고 그 뚜껑을 치웠을 때 벼룩은 여전히 딱 그 유리컵 높이까지만 뜁니다. 본래 뛸 수 있는 그 높이까지 다시는 뛰지 않았다고 해요. 벼룩 스스로 컵 속에 갇힌 거죠. 그 컵 안에서 태어난 벼룩은 아마 평생 스스로가 자기 몸 길이의 100배나 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걸 모른 채로 죽겠죠. 코끼리 이야기도 있습니다. 코끼리가 어릴 때 그때 일부러 눈에 띄는 밝은 오렌지색 줄로 나무에 묶어둔다고 해요. 처음에 그 아기 코끼리는 그 줄을 끊어보려고 안간힘을 쓴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러다가 안 된다는 걸 알고 현실에 순응을 하죠. 어느 순간부터는 힘을 쓰지 않고 그 오렌지색 밧줄로 묶어 놓으면 그냥 얌전히 그 옆에서 지낸다는 거죠. 문제는 그 코끼리가 자라서 어른 코끼리가 되면 힘이 100배 정도 강해집니다. 사실 그 힘이면 나무를 뿌리채 뽑을 수도 있을 정도의 완력이라고 하니까요. 오렌지색 줄 따위는 너무 쉽게 끊을 수 있겠죠. 그런데 새끼였을 때 묶었던 오렌지색 줄을 꺼내서
보여주고 묶어놓으면 코끼리는 힘을 쓰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렸을 때 오렌지색 줄의 위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당연히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혹시 여러분은 지금 유리컵 속 벼룩, 줄에 묶인 코끼리와 같은 상황은 아닌가요? 이제 마지막으로 그 다운로드된 소프트웨어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행히 우리는 벼룩이나 코끼리와 달리 인간이죠. 스스로 한계를 세팅할 수 있듯이 프로그래밍을 바꿔서 세팅값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이니까요. 뇌과학자들은 최면과 반복으로 이걸 할 수 있다고 한결같이 말해요. 그리고 저 역시 이 최면과 반복으로 처음 7살 전까지 저에게 다운로드된 이후로 30년 가까이 저를 움직이게 했던 그 프로그래밍을 바꿨어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경제적 자유를 이룰 수 있었고요. 저는 조 디스펜자 박사와 브루스 립튼 박사의 책과 강연을 많이 찾아봤었는데요. 그 중에서 립튼 박사는 재밌게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무언가를 이룰 때까지 스스로를 속여라 라고요. 여러분이 행복한 사람이 아닌데 행복해지고 싶다면 난 행복하다를 온종일 반복해보세요. 이게 뭐 하는 짓인가 라는 생각도 들겠죠. 근데 립튼 박사는 이게 뇌과학적으로 엄청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반복적으로 스스로 잠재의식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나는 행복하다를 잠재의식이 갖게 되면요. 스스로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그렇게 프로그래밍된 바로 그 잠재의식으로 여러분 인생의 95%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매일 해야 합니다. 매일이요. 매일 하는 이유는 반복하기 위해서고요. 그 반복은 습관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습관이 여러분의 잠재의식, 무의식에 깔린 그 프로그램을 갈아 끼울 겁니다. 내 잠재의식에 깔려있는 그 소프트웨어를 바꾸는 거, 그러기 위해서 원하는 걸 입으로 소리내서 말하거나 손으로 써보거나 머릿속으로 시각화하는 거, 그리고 그걸 매일 반복하는 거. 물론 당연히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쉽지 않을 겁니다. 제가 정말 몇 년간 다 해보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믿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이 어느 정도 어렵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면 실제로는 그것보다 10배 정도는 더 어려울 거예요.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그렇게 하는 게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을 바꿀 수 있다면, 진짜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다면, 부자가 될 수 있다면,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절실하다면 정말 신기한 게요, 하나도 어렵지 않게 느껴지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거 잊지 마세요. 삶은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 일어나는 겁니다.